네, 먼저 24년 3월 30일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르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나 고생하셨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또한 출제 범위가 아닌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단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그리고 실기, 우리 앞으로 체력 시험도 있고 면접 시험도 있죠. 준비를 바짝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무슨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조직의 설치가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사실 이 문제는 간부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가진 그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내무부 소방과 내무부 딱 들어가면 이 포인트는 무조건 어떤 시대였죠? 그쵸? 정부 수립 이후였죠. 그래서 만약에 내무부라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 정부 수립 이후, 즉 48년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도요, 우리가 소방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소방국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네, 소방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안국 소방과로서 경찰3으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즉 정부 수립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방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민방위 본부 소방국으로서 이때는 이제 우리 발전기 시기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만 나열을 해보자면 소방과부터 그리고 내무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쵸, 민방위본부, 소방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내무부 소방국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도소방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도소방위원회, 그쵸, 소방위원회는 무조건 어떤 시대에? 미군정 시대에. 그래서 미군정은 이 전의 시대로서 우리가 46년부터 48년도다. 딱 3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잠깐 자치소방 체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정부 수립 때 다시 국가로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중앙소방위원회가,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요 도소방위원회가, 그리고 나서 소방청이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땡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은 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소방위원회, 우리 아까 전에 도소방위원회 어디였다고요? 저기 있죠. 미군정 시대다. 그래서 도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 무조건 미군정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무부 소방국. 내무부 소방국은 여기서 봤었고요. 즉 정부 수립 이후 발전기 때, 요때 이 내무부 소방국이라고 했었고, 시도소방본부는 우리 시도소방본부 맨 처음에 서울과 부산에 먼저 이렇게 본부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때 시기 기억하시나요? 72년도였죠? 이때부터는 어떤 시기? 이원적 자치, 국가, 이원적 체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시도의 본부가 만들어진 거는요, 9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부터는 광역자치로 체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최근이었죠. 2004년에 방재청이 만들어졌다.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 의해서 방재청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우리 2번은 별다른 특징 없네요. 그래서 옳은 지문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소방위원회, 우리 미군정 시대다. 두 번째가 내무부 소방국 나와 있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도소방위원회 같이 나왔죠. 소방위원회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미군정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X. 네 번째, 내무부 소방국, 그리고 중앙소방위원회 나왔네요. 위원회 나오면 X. 그래서 정답 2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조직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1426년 세종 8년에 독자적인 소방 관리를 위해 금화도감을 설치하였고 이후에 성문도감과 병합하여 수성 금화도감으로 개편했다. 우리 무조건 1426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세종 8년 같이 해서 기억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화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소방 관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성 금화도가 마찬가지로 1426년 세종 8년 때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가 되고 소방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우리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가 되었대요. 요거 일단 몰라도 소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우리 1895년에 처음 사용하였다라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경무청이 설치되고 그리고 경찰 이 처무새칙을 통해서 소방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94년도, 95년도 이거 다르기 때문에 세모할래요? 라고 하시면 세모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1948년은요, 딱 어디서부터요? 그쵸? 1948년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46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군정 시대였고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수립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크게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로 다시 한번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전 자치에서 국가체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찰로 다시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분리되었다, 요게 아니고요. 소속했다, 소속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2017년에 정부조직법으로 개정되었고 이때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하였다라고 하죠. 우리 국민안전처 자체는 얘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소방청은 몇 년도예요? 2017년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부조직법이 뭔지 몰라도 일단은 아 맞구나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1번과 2번은요. 행정조직으로서 소방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발전 과정 혹은 재난 쪽으로 1번, 2번이 구성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저수지 사고 나오죠. 얘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어디? 농림축산식품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당연히 과학기술이었고요. 공동구는 원래는 우리 국토교통부인데 제외하였다라고 했으니까 행안부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원자력 안전사고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였죠. 근데 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이니까요. 에너지 중단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괄호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3번과 같은 유형은 원래 간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유형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살짝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다음은 재해 발생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각 이론에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제거해야 하는 단계가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리의 도미노 이론과 지금 니은버는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나오고 있죠. 하일리는 최초 도미노 이론을 그리고 버드는 수정한 최신 도미노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각각에 대한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어떤 단계를 꼭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고요. 하일리는 직접 요인, 그래서 직접 원인,
그 상태를 우리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니은번 버드는요, 직접보다는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완벽하게 재해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답 자체는, 지문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정답 자체는 여기에서는 세 번째 단계, 우리 버드는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드는요, 기본 원인을 포엠이라고 했었고, 그 포엠을 기본 원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포엠이 무엇인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역시나 고체, 액체, 기체, 연소 구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결연소라고 하고 있고 화염이 없는 표면연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결연소라고 하는 것은 화염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즉 연쇄 반응을 포함하지 않고 제3요소로만 가지고 가는 연소 형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우리 표면연소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의 가연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연소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숯, 목, 금, 코 이렇게 네 가지, 숯, 목탄, 그리고 금속분, 코크스 이렇게 네 가지만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해연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해연소는 유황이나 나프탈렌이 열분해되면서, 아니죠, 우리 유황, 나프탈렌 전부 다 고체로서 우리 증발연소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아니라 얘는 증발연소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증발연소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우리 무조건 뭐뭐에서만 이러면 오답 포인트다 라고 했었죠. 무조건 얘는 액체에서만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봤다시피 유황이나 나프탈렌에서도 충분히 증발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고체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액체에서도 볼 수 있는 연소 형태로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연소는 제3류 위험물, 우리 위험물 중에 제3류는요, 자연 발화성이죠. 그럼 자기 반응성은 뭐다? 오류 위험물이다. 그래서 3류 위험물은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취급을 해줄 거고요. 오류 위험물이 자기 연소를 하는 자기 반응성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과 같이 물질 자체의 산소를 소모하는 연료로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맞는 지문, 지금은 땡,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류 위험물은 질식소화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산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질식소화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수를 통한 냉각소화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블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블레비라고 하는 현상은요, 우리가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형 파탄형 폭발이다 라고 했었죠. 즉,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요, 주변에 점화원이 있다면 이 점화원에 의해서 열 받아서 액상 상태의 액체가 기화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이때 기화되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날 거고, 이 압력 상승으로 탱크 자체가 파열되는 현상을 블레비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간단하게 에곤 상승에 의하여 부피 팽창에서 압력 상승했어요. 그래서 연성 파괴, 그래서 액격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액격 현상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그쵸, 취성이 파괴되는 현상이. 그래서 취성 파괴까지 이 메커니즘만 쭉 한번 훑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연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발생한다. 우리 무조건 기화되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야지만 블레비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요 가연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가 끓는 점 이상으로 기화되어야만 부피 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탱크가 파괴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저장 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형성될 때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저장 탱크에서 견딜 수 있는 내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압 강도보다 훨씬 더 압력이 더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빠직하고 깨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압력이 형성될 때 이렇게 탱크가 빠직하고 깨질 수 있는 블레비가 일어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요, 이 기계적 강도를 조금 견고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예방 대책도 있었고요. 또는 이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디로 지중으로 지중화시켜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는 지금 4번 지문처럼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을 이용해서 단열 조치를 하는 예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우리 어디인지 무조건 구분해 주셔야 돼요. 탱크의 외부 표면에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로 단열 처리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탱크 내부라면요, 그쵸? 내부에서는요, 열 전도성이 큰 물질을 이용해서 열 축적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요, 이 열 전도성을 높게 해서 열이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되면서 축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다라는 예방 차원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따라서 저장 탱크의 외부냐, 내부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비교를 해주시면서 열 전도율이 작은 물질을 사용해야 하냐, 혹은 열 전도율을 큰 물질로 해서 사용하냐, 이 측면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자체는 몇 번이 될까요? 네, 정답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장 탱크의 균열로 인한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자, 여기에서는요, 무조건 밀폐가 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기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저장 탱크 용기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액체들이 전부 다 기화가 될 텐데, 즉 기체 상태로 변화가 될 텐데 밀폐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부피 팽창에 의해 압력이 견딜 수 있대요. 그러면 더 이상의 기화가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다시 액화하고 그 다음 기체로 다시 기화하고, 이렇듯 서로 비등비등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즉 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더 이상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태 자체를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요 블레비는 왜 일어났다?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폐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 3번 질문은 아예 땡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는 동적 평형 상태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속어법으로 풀이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